안녕하세요. 시간 엄청 빠르죠. 7월, 8월 달이 되고요. 아마 며칠 있으면 원서 접수 들어갈 거예요. 8월 달 되면 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시간당 하시는 분들은 이번 7월, 8월 달 그 과정은 먼저 이제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하고, 이 기출하고 예상 문제를 더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기출은 이제 3월, 4월 과정에서 이미 기출이 끝났고, 예상 문제 과정은 5월달, 6월달에서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당 교재에 있는 뒤에 문제는 이제 스스로 한 번씩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풀으셔야 되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론 과정이 끝나시면, 오늘 이론 과정이 모두 끝나면은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요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10문제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2시간당은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를 직접 풀고 10개 중에 내가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몇 개를 맞출 수 있겠는가, 이제 한번 연습을 또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시험 볼 때 돼가니까 또 연습해봐야죠. 연습해가지고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당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보면 유튜브 쪽에 이제 제가 개설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 해설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기출 문제 이렇게 뜨고 그러면 혹시 문제 이제 그 회차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12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기출 문제가 12회인가 13회부터 그 전에 있었던 문제는 있긴 있는데 복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 문제는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아닌 것도 제가 봐가지고 그 전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최대한 복원돼가지고 있는 거라면 한번 해설해가지고 올려는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막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제 하도 그 세법 실무하는 분들의 그 관련된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저기다 올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인원은 꽤 돼요. 일주일 안 됐는데 인원이 좀 많이 차기는 차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본사에다 올리는 것도 있고, 제 메가랜드 본사에 올리는 것도 본사에 안 올리고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쪽이 아마 그 실무적인 것, 기출 문제하고 관련되는 게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쪽 올라가면 거기에서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진도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14페이지부터 다시 보세요. 2시간당 교재예요. 2시간당 교재 1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테마 1번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테마 1번, 테마 2번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진도가 나갈 거예요. 테마 1번, 테마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거 테마 1번하고 2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 까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법 공부할 때 이제 배경만 잡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 암기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 암기하려고 해버리시면 세법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요, 거기에 이제 조세 특징이라고 나오면 조세를 부과하는 양가로 1번에서 이 1번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돼요. 학개론에서. 그래서 학개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요즘 이 지문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사에 보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인계사 학개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요 세금이 국세냐, 이 세금이 지방세냐, 요런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찾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개론에서는. 세법은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세법에서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상속 증여세까지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는 연습을 좀 하신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취득세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마무리 정리만 하세요. 요 표를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표 있어요. 중간에 표 있으니까 그 표를 참고하면서 보셔도 되고 나는 저 정도로 내가 지금 익힐 수 있어. 그러면 안 쓰고 익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잡았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증여세, 국세.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이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세권자는 이제 취득세에서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특광도. 이건 그냥 상식으로 그냥 보세요. 이걸 시험 문제 두 번인가 낸 적이 있는데 이건 내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 풀리긴 해요. 이런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근데 국세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국세는 세무서니까 이걸 내지 않거든요. 지방세만 이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부동산 학계로는 여기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 시험에서는 뭘 내냐면 여기를 내요. 세법 시험에서는 납세지에서 지방세 납세지와 국세 납세지를 여기를 찾으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 납세지를 찾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한번 쭉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방세들은 납세지가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그래요. 물건 소재지로 가요. 근데 이 소재, 물건 소재지를 찾을 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것은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여기를 시험에 출제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등록을 할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으면 되겠는가요? 앞에다 물건이니까 지금 앞에다 제가 부동산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여기다 앞에 중간에 잡아넣어요. 그럼 부동산 소재지 됐죠?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이 이제 이 사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부동산이 양쪽의 지방자치단체에 맞물려 가지고 어디가 납세지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라 그랬던가? 그때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 제가 물건이라고 봐요. 내 양쪽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제가 양다리 걸치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제가 쏠려야 되는가요? 힘 센 쪽으로 당기면 되고 돈 많은 쪽으로 당기면 되죠. 그쪽.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돼요. 양다리 걸칠 때는 돈 많고 뭐 많이 사주고 뭐 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딱 나눴는데 양쪽에 맞물려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데 등기는 해야 돼. 그럼 어디를 힌트를 다 드렸어요. 어디를 납세지로? 등록? 그렇죠. 관청. 등기소가 있는 장소. 그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건 소재지가 어디가 납세지인지 구분이 안 되면 납세지가 불분명 어디가 납세지인지 구별을 못 하겠다. 그럼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라 그랬던가? 등록, 관청, 소재지. 반드시 그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매년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나 재산세는 그냥 물건 소재지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딱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물건 소재지인데 그 물건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어디를 납세지로 할 건지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럼 어디를 납세지로 정하라는 이야기인가?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 그것만 지방세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국세는 주로 주, 소, 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정해라 그랬던가? 그거 찾았잖아요. 거, 서, 지.
여기까지 찾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납세지로 정하면 되겠는가? 어디 사업장? 국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두 번째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으면 되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 발생 장소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소득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는 거고. 그렇죠. 그때는 그 자산, 물건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여기를 출제했고 소득세에서는 임대소득세에서는 여기를 출제했고 네, 등록면허세에서는 여기를 출제했고 그래서 납세지를 딱 세 줄을 출제해요. 해년마다 세 줄이 나오는데 그 세 줄을 정확하게 출제했는데 작년에 납세지는 상당히 까다롭게 냈어요. 납세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냈어요. 그래서 전체 세법 총 75줄, 80줄 중에서 세 줄이 납세지 문제가 출제돼요. 세 줄이. 이렇게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세, 지방세, 세금 종류만 찾지 마시고 납세지까지 한꺼번에 잡아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납세지까지 딱 잡아버리면 크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기역, 니은 해가지고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들이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금들은 이미 여기서 정리 끝난 거예요. 그 밑에 표에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따로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자, 다시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증여세, 국세. 다 됐죠? 그럼 이제 과세 주체, 세금 종류 다 끝났어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 읽지도 마세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양가랑 6번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은 우리 원래 돈을 우리 세금 나오면 세금 고지서 나오면 원래 물건 들고 은행으로 가는가 돈 들고 가는가? 돈 들고 가죠. 요즘은 돈도 안 들고 가죠. 뭐만 들고 가는가? 통장, 카드만 들고 가죠. 막 이런 거. 기계에다 놓고 막 하면 되니까 요즘은. 그래서 세금은 원래 돈으로 낸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돈 대신에 뭘 내면 되고? 물건. 물건으로 낼 수 있는데 물건을 받아주는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세금만 물건으로 받아준다? 그렇죠. 재산세만 물건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재산세만 물건으로 받아주는데 받아줄 때도 이제 한도 금액이 있어요. 얼마가 넘어야만 받아주고 1,000만 원이 초과되어야만 받아줍니다. 요 1,000만 원 초과예요. 1,000만 원이 넘어야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요. 여기는 없는데 이미 다 뒤에서 다 배운 걸 이제 끌어당겨요. 근데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데 재산세가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에 물납을 신청하려면 그 물건의 종류는 어떤 물건만 받아줄 수 있고 부동산만 받는데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 자기 관할. 관할 내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방금 배웠던 게 이거예요. 재산세 관할은 어디를 관할이다 그랬는가? 시, 군, 구. 이런 걸 배운 이유가 뒤에서 이런 지문 때문에 그래요.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고 하면 예를 들어봐요. 강남구에서 재산세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어디에 있는 재산만 받겠다는 얘기인가? 자기 지역이요.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나왔던 게 뭘 냈냐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 이게 나왔어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다. 성남시요. 시, 군, 구가 관할이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물납 신청을 받을 때는 물납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여기 기한 마감, 납부 마감. 그러면 재산세는 이제 납부 마감이 언젠가 볼게요. 우리 토지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야 되고 9월 달. 그럼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마감 날이 9월 30일. 9월 30 마감 며칠 전에 10일 전까지. 그러면 건물을 가진 사람은 몇 월 달에 세금을 내고 7월 달. 그럼 마감이 7월 31일. 마감이 7월 31일. 그러면 31일 거기서부터 앞으로 며칠? 10일. 됐죠? 그럼 마감 10일 전에 물납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여부를 통지하는데 신청을 받은 그때부터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겠습니다. 왜 5일이라는 시간을 주냐 하면 10일 전에 신청하고 5일이면 나머지 5일이 남았어요. 만약에 허가를 안 해버리면 불허가를 해버리면 정부가 이거 안 받겠다 불허가 통지를 내버리면 그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허가 통지를 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돈만 갖다 낸다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 물건으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재신청은 그 지역에 있는 물건만으로 재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다른 지역 것도 가능하겠는가? 그 지역만이다.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절대 여기는 변하면 안 돼요. 그 지역, 자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자기 지역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재신청할 때는 불허가 통지를 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10일 안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결했죠? 여기까지. 10일 안에 재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정부는 무조건 물납을 신청하면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거절할 수도 있겠는가?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정부가 물납을 받아줬다. 물납을 받아줬으면 내가 이 물납 재산을 정부에게 내면 정부에게 납부하면 나는 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한 걸로 인정이다. 안 한 걸로 인정이다. 한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정부가 가져갈 때 내 재산을 평가해서 가져갈 건데 여기 평가는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매년 6월 1일 날 가격으로 평가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납을 할 때 재산세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찾을 게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중에 거기에 재산세 뒤에 재산세 가로 붙어 있는 게 있죠. 가로. 누구를 포함한다 그랬는가 보세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 지역분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거 빼고 가능하다. 포함해서.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 차원 시설세나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 붙어 있는데 그것들은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물납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물납은 다 잡았어요. 여기까지 물납까지 이제 싹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 이제는 이제 분할 납부를 한번 연습해보죠. 책에서 체크 안 했더니 이제 분할 납부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분할 납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럼 분할 납부는 제일 먼저 할 때는 가장 먼저 분할 납부는 금액하고 개월수를 먼저 연결시키는 연습하세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고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신고 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정 신고 때도 가능하겠습니다. 확정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예정 확정 모두 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금액하고 개월수를 다 잡았으면 그럼 분할 납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을 금액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250이니까 250 곱하기 1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준점이 500. 500 이하이며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만약에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 중에 몇 프로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기준점이 2,000.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 똑같네 저거. 숫자만 바꿔진 것뿐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똑같겠죠?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몇 프로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할 납부예요. 자, 그럼 분할 납부 다 끝났네요. 그럼 물납하고 분할 납부를 다 잡았으면 이제 16팩으로 가보세요. 16쪽으로 가보세요. 16쪽에 보시면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로 연결이 되는데 국세에서 먼저 여기서 국세에서 봐야 될 거 한 두 개만 잡아 드릴게요. 그 제일 위에 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이 소득세라는 요 세금이 나오면 소득세는 다시 이렇게 크게 이 소득세라는 세금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게 소득세예요. 그런데 이 소득세는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소득세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종합소득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퇴직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 2년 정도만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소득세 하나가 더 새로 생겨요. 2023년부터. 23년부터 세금이 금융소득세라고 하나가 더 생겨요. 하나가 더 새로운 세금이 생기니까 그거 생기면 골치 아프져요. 공부할 분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걸 세 개를 다 몽땅 묶어서 뭐라고 통칭한다?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속에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이 세금이 총 6개로 나눠져요. 총 이렇게 6개로. 일일이 요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6개 같은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것만 하면 돼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하나로 묶어서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럼 끝. 그럼 소득세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도 요건 국세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이제 소득세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이제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지방세. 이제 지방세로 가보죠. 지방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방세는 총 몇 개만 있고? 3개. 3개밖에 없잖아요. 3개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세금이었냐면 취득세. 네, 두 번째가 등록면허세. 네, 세 번째가 재산세.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가지를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방세 중에 취득세는 앞에 머리 글자를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특, 광, 토. 앞에요. 특, 광, 토.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특, 광, 토. 동그라미 쳤으니까 나머지 빈칸은 동그라미인가 X인가요? X. 너는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X 꺼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 구. 그러면 도, 구. 그 나머지는 X.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 시, 군, 구. 나머지는 X.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지방세. 그 지방세는 이 정도만. 굳이 일일이 지방세 나와 있는 11개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3개만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 보통세와 목적세 오른쪽에 있는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도 이제 필요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건. 아예. 그냥 건너가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선생님 진짜 이거 막 건너갔다가 나중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나오면 끝나는 거지. 방법 없어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기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세포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총칙에서 나와봤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걸 일일이 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 4번. 여기는 놓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끼시고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잡을 건 정확하게 잡아내시고. 그럼 이제 인세와 물세 구분을 보세요. 인세, 물세를 구분할 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인세, 물건이 중심이 되는 건 물세.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 그러면 합산과세니까 전체를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들면 되고 그렇죠. 한 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도 높은 율이다, 낮은 율이다. 높은 율로. 적으면 낮은 율로. 그래서 금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세로 가보죠. 물세라는 것은 물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물세라고 하는데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물건 한 개씩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이 말은 물건이 여러 개면 고지서도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 그래서 각각의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을 개별 과세랍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과세할 때는 세율이 비례 세율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과세할 때는 비례세율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됐어, 이제.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흐름을 타봐요. 인세는 합산과세고 주로 초과 누진세. 물세는 개별과세고 주로 비례세. 자, 그대로 잡았어요, 이제. 그럼 취득세부터 이제 따라가요. 취득세는 사람이 중심인가요? 물건이 중심인가요? 자, 물건이 중심이니까 물건 한 개 따로따로. 그러면 여러 개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할 때마다 고지서가 따로따로 생기는가요? 전체를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가? 따로따로 고지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주로 세율은 비례 세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물세이기 때문에 개별 과세고 그러면 등록할 때마다 세금이 계산되고 여기도 세율은 주로 비례세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로 가요. 재산세는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물 5개를 한번 해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물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한번 연습해요. 어떤 물건이 있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 물건이 있는데 이 5개 물건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토지 하나만, 요것만. 토지만 사람이 중심이고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세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 과세를 하고 토지는 합산 과세하네요. 그러죠? 여기서 토지는 합산 과세니까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지고 한 장짜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과세입니다. 그럼 건물이나 주택은 만약에 제가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계산할 때는 각각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아니면 여러 개 한 장으로 묶어서 고지서가 나온다. 각각이네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입니다. 그 말은 주택은 제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오는가 2장으로 나오는가? 2장. 따로따로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잡을 게 있어요.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것도 있고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잘 잡으셔야 돼요.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는 것은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체 5개 종류 중에서 재산세 5개 과세 대상물 중에서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는 것은 딱 2개예요. 무엇과 뭐 2가지만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고 토지와 주택입니다. 이거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토지와 주택만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주의할 게 있어요. 토지는 과세 구분을 할 때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3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2가지만 초과 누진세일로 가고 주택은 일반 주택이 초과 누진세일이고 별장은 비례세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례세일로 가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례세일로 가는 것은 3가지로 나눠볼게요. 토지 중에서 비례세일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는 비례세일로 가고 분리과세.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일로 가고 주택 중에서 별장이 비례세일로 갑니다. 별장은 비례세일로 가고 그다음에 모든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일로 갑니다. 선박 항공기도 모두 비례세일로 가요. 그럼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 것은 여기 초과 누진세율 이 부분을 출제하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 거.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 게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세일로 갈 수 있는 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게 토지가 예외 적용인가? 주택이 예외 적용인가? 주택이에요. 주택. 토지는 흐름을 봐요. 토지는 인세이고 합산과세니까 당연히 무슨 세일로 가는데?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데 토지를 제외한 것 중에 주택은 합산과세라겠는가? 개별과세라겠는가? 개별과세이면서도 주택은 예외적으로 무슨 세일로 과세하고 초과 누진세일로 과세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택이 초과 누진세일이 아니라 누구를 뺀 나머지가 초과 누진세일이다. 별장을 뺀 나머지가 초과 누진세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이 정도 하면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봐요.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외적으로 비례세일로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은 비례세율로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은 누구만 비례세율로 가냐면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법인 소유 뭐만? 그렇죠. 법인 소유 주택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비례세율로 가는 거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보죠.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는데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1년치를 합치다 보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로 가는 게 맞겠는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례세율로 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등기 양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은 몇 프로짜리 세율로 과세하고 70%짜리 비례세율로 갑니다.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 중에 보유 기간이 몇 년이 안 되면 그때는 비례셀로 가는 거고. 2년 미만.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 비례셀로 갑니다. 그런데 기타 자산인 경우는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 2년이 넘어야 비례셀이다, 초과 누진세이다, 상관없이 초과 누진세이다. 상관없이. 그래서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로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틀이 이게 완전히 잡히셔야 돼요. 세법에서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은 뒤에서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 지금 이걸 못 잡아버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인세와 물세는 요 책에 있는 문장을 보면 문장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틀로 이 표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이 표를.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면 인세인데 인세는 합산과세고 초과 누진세이고 물세는 물건이 중심인데 물세는 개별과세고 비례세이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면서 좀 봐주신 게 좋아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여기서 과세 표준 나오면 딱 하나만 보세요. 과세 표준은 용어만 보세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뭘 계산할 때 필요한 거 그랬는가? 세액 산출의 기초 첫 번째 줄에 있죠. 그 단어만 보면 돼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로 삼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보시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과세 표준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그 표에서 종량세를 봐보세요. 표 속에 종량세를 취할 수 있는 종량세 중에 어디에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가? 네, 그것만 하나만 보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만 종량세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 배울 때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는 무엇과 뭐 어떤 경우 두 가지만 종량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가? 말소 등기와 지목 변경 등기. 뭐 그러면 돼요.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지목 변경 한 번 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내면 되고 6,000원씩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종량세는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종량세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만 나올 수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로 가보죠. 이제 부가세에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에서 여기 세금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여기 세금의 종류들 있죠. 이 종류들만 잡는 거예요. 종류만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잡을 필요도 없어요. 종류 하나만, 종류만 잡아내세요. 취득세에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취득세, 농특세는 몇 프로로 따라 붙고? 10%. 나머지는 20%입니다. 그럼 끝.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막 애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과되는 어떤 세금에 뭔 세금이 따라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다시 넘겨봐요. 이제 조세 용어 정리라고 나와요. 이 조세 용어 정리라고 딱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2시간 땅은 이제 시간을 짧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딱 40분 하면은 잠깐 쉬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진행하죠. 이제 잠시 쉬었다 진행할 거예요.